안녕하세요. 제가 64년생이거든요. 근데 생일이 1월 2일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63년생입니다. 또 일부는 62년생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일종의 자영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감정은 잘 못 느끼는데, 저희 동창들의 어떤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변화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어떤 잘 나가던 친구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고위직에 있던 친구들,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의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정년 퇴임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제 친구 중에는 경찰청장 출신도 있고, 그 군인으로 치면은 그 별을 단 동창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극소수만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해야 되잖아요. 글쎄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주류 교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정말 그 잘 나가던 친구들 있죠. 어찌 보면 그 이전부터죠. 공부도 되게 잘했고 집안도 아주 괜찮았던 이 친구들이 대기업을 간다든지 판검사를 해서 되게 잘 나가던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정년 퇴임이라는 어떤 그걸 때문에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이제 비주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비주류였던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식당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또 나이 들어가면 또 많이 하는 또 직업 있죠. 편의점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 550만, 600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그 많은 분들이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60대도 70대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제 현황을 대충 봤을 때 보면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항상 잘 나가던 게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은퇴 이후 60대 이후도 나는 잘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막상 나와보면 좀 다른가 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는 제주도 가서 이제 동창을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정년 퇴임한 지가 2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일거리가 없으니까,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힘들대요.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이상한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이번 8월 달, 오늘이 8월 1일인데, 8월 달에는 또 제 친한 친구가 이번에 학교 정년 퇴임을 해요. 이제 물어보는 게 그 말이지, 너 뭐 하냐? 글쎄, 뭐 하냐? 이제까지 학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선생을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니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세상 나온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물론 연금도 있고 재산도 좀 있을 거잖아, 그죠? 제 구독자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약간 젊은 친구들이 한 7,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5세에서 65세 사이가 40%고요. 그 이전 세대가 또 한 20여 프로, 그 다음 65세 이상이 2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97%가 남자니까 거의 대부분 남자분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비슷한 군인 거죠. 이미 왔거나 이제 지났거나 이제 오실 분들. 제 이번에 라오스 가서 만난 친구 중에 하나가 나이가 54세인데 이제 결혼 안 하고 홀로 살고 있어요. 나름 이제 되게 아끼고 살아가지고 뭐 집도 한 3채 있고 상가 있어가지고 한 25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돈이 많은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형, 인생은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일하기도 싫어요. 참 고민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60 넘으신 분들은 또 어떨까요? 대부분 보면은 연금 플러스 집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재산 중에 집이 70% 넘는다 그러대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집이 거의 전 재산인데, 활용할 가치가 있나요? 아니, 가치라니까 좀 단어가 좀 틀리네. 활용할 수 있나요? 일단, 살아야 될 집이고, 그죠? 그리고, 마누라는 이게 유일한 자산인데, 이 집은 손대지 말라고 그럴 테고, 또 자식들은 말은 안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 내가 물려받아야 될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버지면서 남자가 할 수 있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은 또 없어요. 팔기 힘든 집이죠. 사실 제가 그 안에 끼어들 수는 없겠지만 한 60 정도 되면 경험도 엄청 많고 능력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휘할 때는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노후 생활은 어찌해야 되느냐? 저도 이제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생각했던 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노후는 돈이 아니라 직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하면은 일거리, 소일거리 있죠. 꼬박꼬박 월급 주죠. 그죠? 그리고 매일 출퇴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건강관리도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노후가 뭐였나요? 보통 얘기하는 게 돈, 연금,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 그죠? 물론 이제 건강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막상 퇴직을 해보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작 써봐야 연금 정도. 또 연금을 아주 많이 나오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200만 원 전후 나오는 분이 제일 많으신데 이 돈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라오스 여행을 이렇게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달 동안 있죠. 쓰는 돈이 보통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가요. 근데 또 비행기 싹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한 250 전후는 써야만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라오스 가보니까 한 달 살이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냐 봤더니 거기서 뭔가 차려서 돈을 벌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던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던 일을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는 건 정말 모험이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왜 하지? 왜 하지? 어찌 보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물론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일정 부분은 하던 거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보다는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말이 이제 좀 밖으로 샜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야, 노후 준비를 참 잘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노후를 준비하는 게 잘 하는 거냐? 사실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 소일거리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지금 60이잖아요. 그죠? 60인데, 한 2년 전에 제가 남산동 살 때였는데, 집 앞에 분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분이 한 65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저는 그때 50 정도 됐겠죠?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 친구 중에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애가 누구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발관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다들 부러워한대요. 옛날에는 제일 못 나갔대요. 근데 이제 60대 중반 넘어서니까 대부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발관이 사랑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50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실감은 못 느꼈어요. 그렇구나 정도 했어요. 근데 10년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지금 동창중에서 저는 이제 그 제주도 서귀포 출신입니다. 동창중에서 되게 인기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되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도 있죠.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보람된 노후가 되려면 몇 가지를 좀 갖춰야 되겠다.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겠죠. 또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소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근래에 있죠. 70대 형님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술도 한잔하고 카톡으로 매일 소통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제일 부럽대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부럽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 사장, 5년 후를 봐서 지금 드럼 좀 배우면 어떠겠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배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취미가 아주 좋대요. 운동도 되고요. 또 재밌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되게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학원을 지금 알아보겠어요. 며칠 전부터. 그분 형님 말이 하는 말이 학원은 가까운 데 오더라. 멀면 잘 안 가시게 된다. 그분이 또 색소폰도 잘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그 추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골프 몇 번 치다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며칠 치고 중단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하는 친구가 요즘 골프를 열심히 칩니다. 쳐보고 이거 좋더라, 운동한다, 운동도 된다 그러면서 얘기해서 이것도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일 위주로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유튜브 한다고 이제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또 여행을 또 다녀보니까 또 필요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언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9월 1일부터는 필리핀 어학연수까지 가고요. 지금은 화상으로 필리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있어요. 최소한 6개월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필리핀 갔다 오고도 계속 저는 화상 교육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또 이렇게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60대 이상 저 형님들은 그냥 그래도 다행이다 준비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테고 저보다 또 어린 연배의 또 후배들이 있잖아요. 지금 40대 50대 분이 이 영상을 한 50% 정도 보니까 이분들은 생각보단 노후가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느끼신다면 저는 이제 오늘 아주 영상 촬영을 잘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5시에 출근했어요.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 일찍 난 보람이 있는 거죠? 영상 마치겠습니다.